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초저가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를 거느린 핀더더의 경영진이 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향후 매출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면서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018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1일 기준 최대 낙폭입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중국 경제 침체의 경고음이 울린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KRX 반도체 지수는 8.79% 하락했으며 자동차와 에너지 화학 지수도 각각 4.37%, 3.47% 내렸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와 은행, 통신 등 내수주는 부각되는 양상입니다. 같은 기간 KRX 유틸리티 지수는 10.77%, 은행 지수는 7.86%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기업의 개별 실적이 아니라 환율, 금리, 유가 등 거시적 요인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바이오주로 투자 심리가 몰리면서 알테오잔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알테오젠은 전날보다 0.8% 오른 3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코스닥 시장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중 주가가 100만 5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2021년 8월 24일 이후 3년 만에 황제주 자리에 닿았습니다.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또 여러 감염병의 확산까지 더해지며 하반기 주도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업계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올 9월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술적 역량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위탁개발 생산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의 전망도 밝게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저는 오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상당히 이게 박스권 안에 이 박스가 갇혀 있는 형태의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박스권의 형태로 갇혀 있는 시장이 한 8거래일 정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당히 박스권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박스가 또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GDP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고, 그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테마주의 순환매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형태의 시장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마스크주가 상당한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화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방재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나타냈던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양자 암호 관련해서 5G 관련한 종목들, 섹터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가 이제 전국 진료와 관련된 부분,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언택트 관련,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요. 잊혀질만 하면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루하고 횡보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 시장에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이보다 더 자세한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시젠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9,7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이 시젠이 최근에 엠폭스와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좀 변동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0.19% 내린 25,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조금 많이 밀려난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죠.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젠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매물을 넘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이제 눌림목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한파동 전고점을 소화시키고 단기적인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 충분히 상승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진단키트주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 내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키트주 충분히 상승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시젠이라는 종목 조금 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좀 정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손절가가 23,000원 부근 손절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한 상승세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평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고점 부근 35,000원까지는 저는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는 뜻은 35,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소폭이나마 한 5% 정도 약간만 축소시키고 추가적으로 홀딩 하신다면은 이 시젠이라는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에서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잡아주셨지만 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홀딩해보시는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다 보니 35,000원 정도가 되었을 때 비중을 5% 정도 축소해 주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전 KPS 주셨고요. 매수가는 39,704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네, 지금 2년 넘게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 일단 예.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 예. 3.49% 상승하면서 43,000원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예. 네, 마감하면서 지금은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수익 구간 저는 이제 한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 체크하시게 되면은 정고점 매물대 지금 이제 터치하고 오늘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와줬어요. 이 양봉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평단가도 좋고, 평단가도 좋고 지금 오늘 캔들 자체가 의미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분봉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고점 찍고 이때가 이제 낙폭이 좀 과대가 나왔는데 이후에 정배열, 단기적인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상승 추세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 목표가 한 46,0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수익권이기 때문에 우리 수익을 또 지키면서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캔들, 오늘 캔들의 시가 41,300원, 41,3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홀딩 가능하다 보고요. 오늘 고가를 넘어가게 될 경우 대략 이제 한 43,000원이거든요. 43,000원, 43,500원 확실하게 넘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서 한 5% 정도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해서 46,000원까지 노려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45,000원까지, 46,000원까지도 수익을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유니테크노 주셨고요. 매수가 4,65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지금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 해요. 일단 오늘 종가는 4,530원에 마감을 했는데 지금 문자 내용을 보니까 중장기로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매수가 부근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지금 유니테크노 차트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또 나와줬어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두 번 연속 이 거래량이 나와주고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 거래량 없이 조용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유니테크노 이 종목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가는 지금 한 5,700원 부근까지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윗골이 달린 캔들이 지속적으로 거래량 터뜨리면서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게 이동평균선이 이 자리에서 수렴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수렴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힘을 쓰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힘을 쓰는 방향이 지금 확실하게 상승 방향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홀딩 혹은 단기적인 홀딩까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5,300원, 5,300원까지, 5,700원까지는 홀딩 가능하겠지만 5,3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5,700원까지 2차 목표가까지 노려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600원 때문에 약 손실권이긴 하지만 지금 손절가는 조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돌파 나온 이 캔들을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되거든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캔들까지 조금 열려 있어요. 사실은. 이 캔들까지 4,100원까지 좀 열려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것은 약간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손실 혹은 이 여기서 박스권으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 박스권으로 지나갈 경우에는 이 하단에서 추가 비중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이 박스권 상단이 5,300원에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분봉상으로 이제 단기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하락 추세를 끝내놓고 반등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태가 나와주고 있어요. 5분봉인데 단기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가로는 5,300원, 2차 목표가로는 5,7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박스권 안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보는 것도 좋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로 BM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6만 8천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작년부터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하고 계시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바닥권인 것 같아서 몇 개월 전에 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잘못 선택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일단 17만 100원, 오늘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매수가를 많이 이탈한 상황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에서 박스권 나와주면서 위아래 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수익을 잘 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전지 특히 지금 이제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 이미 대시세를 한번 내고 내려오면서 이 구간을 좀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계열사인 이 에코프로 B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만 지금 비중이 20%라고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 양극재와는 다른 ESS라든지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 방재와 관련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상태는 안타깝지만 지금 차트가 이제 하방으로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저 역배열에서 이렇게 이격도 벌어지고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잡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16만 4천 원까지 지금 여기서 16만 4천 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엄청난 하방, 이 앞전에 차트를 길게 보면 10만 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10만 원 초반 금액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봉상으로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가를 이탈하면서 이제 가격적인 영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봤을 때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 구간에서 하방으로 쏟고 다시 올라가는 듯 싶더니 다시 이동평균선 역배열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6만 4천 원 이 자리 깨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때 비중 축소를 좀 하셔놓고 그 다음에 16만 4천 원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쉽지만 좀 손절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반등이 나오고 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38,3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보면 오늘 1.42% 하락한 55,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좀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면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8,300원. 엄청나게 잘 잡으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저가에서 정말 잘 잡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완전 정말 잘 잡으셨다라고 이제 수익권에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홀딩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62,500원까지 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62,500원까지 이제 열어두고 보시되,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방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주봉상에서 하방이 단기적인 하방이다라고 보여지긴 하겠지만 지금 박스권의 형태로 대응이 가능한 위치거든요.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고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위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8,300원이지면은 이 저가까지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이 저가 이탈했을 때 우리 차익 실현하는 걸로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 이 자리 지금 지지받는 선이 지금 55,500원, 지금 오늘 종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선인 영역이거든요. 그럼 55,500원에서 55,500원에서 부근까지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했을 때 비중 축소시켰다가 이 박스권 대응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비중 올려서 이 박스권 상단인 62,5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대응하시되 이 지지선 이탈하면은 일부 수익 차익 실현하셔서 비중 축소하시고 이후에 반등 나왔을 때 비중 다시 한번 확대했다가 이 자리를 48,6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62,5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위치가 좋다 보니까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참고해서 이 박스권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화 시스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6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18,500원으로 지금 종가가 매수가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 문자로는 계속 끌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떨까요, 이 전문가님? 저는 하나 시스템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하나 시스템 방산 관련주죠. 전형적인 방산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 추세가 지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저점 약손실권이긴 하지만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는 이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는 기업이죠. 이 하나 시스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의 이러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이제 저만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까지 제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내 방산 산업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풍산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히려 이제 방산주 나왔으니까 풍산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고점이 풍산 같은 경우 이제 포탄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고점을 올라갔다가 지금 저점 받고 상승세를 나와주고 있어요. 약간 이제 소폭 이제 저항선을 뚫어냈으나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 풍산도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하나 시스템 저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지금 약간의 손실권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이 추세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이탈을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7,200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한번 뚫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상승세가 깨지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23,400원 이상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상승에 대한 저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시스템 앞으로 방위산업과 관련한 부분 충분히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방위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시키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하면은 저는 이제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9,800원 이 자리 강하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은 이때 저라면은 이때 비중 확대하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23,400원에서 비중을 다시 들어간 만큼 축소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나머지 23,400원 이 고점까지 노려보면서 익절 라인을 점차 올려가는 이러한 장기적인 우상향 차트에 대한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방산주의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우상향 차트에 맞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PSK 홀딩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68,000원에 비중은 8%입니다. 일단 오늘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0.9% 상승한 54,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아직은 좀 매수가에서 많이 밀려난 모습이긴 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 PSK 홀딩스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PSK 홀딩스, 일단 홀딩스가 들어간 종목 자체는 일단 지주사거든요. 지주사들이 자체가 움직임이 그렇게 큰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여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길게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약간의 이제 손실 구간으로 돌아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쯤 들어가신 것 같아요. 68,000원이면은 대략 7월달 지난달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앞전에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줬거든요. 이때 지지받고 이쯤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제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나 하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하방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단기적인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박스권의 형태가 나와줬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 파동이 넘어갔다. 한 파동 넘어가고 박스권의 형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방향성이 나오려면 이 자리에서 지금 저점 이탈하지 않는 4만 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4만 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서 횡보하는 추세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횡보하는 추세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앞전에 그리고 이 횡보하는 도중에 강하게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물량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때 물량 나왔을 때 거래량도 이렇게 장대로 하나 이렇게 세워주면서 전고점의 매물을 소화시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비로소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거래는 되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지루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좀 길게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본전가 부근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다만 지금
비중 조절을 너무 잘하셔서 8%라면은 비중 조절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4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4만 원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손절로 대응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게 대략 한 4만 3천 원 부근에서 이게 내려왔을 때 양봉이 하나 나오게 됐을 때 장대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양봉이 지지받는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이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약간 이제 낮은 각도의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4만 3천 원 이하에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러면은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대략 평단가를 한 5만 5천 원 부근까지 맞춰 주신다면은 5만 5천 원 반등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저점을 지지받고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올라오게 되면 5만 5천 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 5천 원 나왔을 때 다시 비중 축소하고 추가적으로 홀딩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매수가 근처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4만 3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평균 단가를 5만 5천 원까지 맞추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또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JLK 주셨고요. 매수가는 13,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놨는데 더 끌고 가도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반등 목표치를 알려주신다면 손절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는 12,37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반등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지금 JLK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수렴 만들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만 원에서 16,200원까지의 박스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13,500원이면은 이제 중심가 부근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려되는 거는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 추세가 나와주고 지금 이제 횡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증백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좀 가벼울 거거든요.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자리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종목이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중심값에서 약간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손절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 지금 추세 지금 지지선이거든요. 지지선에서 오늘 음봉으로 조금 소폭 하락하면서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역배열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시 이제 수렴 만들다가 역배열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분봉으로 좀 살펴봤을 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분봉상 짧은 흐름상에서는 여전히 박스권 형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15분봉상으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손절까지 생각하셨다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종가보다 살짝 내려서 한 12,000원까지 살짝 빠졌다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12,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으시니까 12,000원까지 지지받는 거 보고 추세를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이탈했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2,000원 라인을 좀 손절가로 잡고 손절에 대한 부분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길게 끌고 가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 자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다. 방향성을 나타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한 13,000원 부근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13,000원 약간 이상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약손실권에서 손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이때의 경우에는 12,000원
자리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자리를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절대적인 손절가로 잡고 추가적인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본정가 부근인 13,000원 부근 살짝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본정가 부근에서 약손실권에서 손실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2,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등이 온다면 13,000원 부근에서 조금의 손실을 보시더라도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고요. 노바렉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1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1월 6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국 진출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영 답답합니다. 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000원대까지 겨우 올라왔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오늘 종가는 1,8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이 노바렉스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노바렉스 13,100원, 평단가 13,100원인데요. 100원까지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이 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둥근 바닥형의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긴 방향에서 박스권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박스권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루하게 횡보하는 이 본정가까지 기다리실 거면은 이 지루한 횡보 구간을 좀 버텨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바렉스 상당히 지금 차트적 단기적인 차트 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되게 잘 버티셨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횡보 구간 충분히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한 횡보 구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거래량 있죠. 이 거래량 충분히 잘 나와주면서 이 고점에 대한 매물 충분히 소화시켜줬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고점에 대한 매물까지 한번 소화시키고 거래량 죽여가면서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 있죠. 거래량 줄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지만 오늘 소폭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소폭 조정 나온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 놨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만 오늘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지루하게 한동안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왜냐? 오늘 지수 자체가 최근 지수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지금 2주 가까이 정말 지루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변동폭이 없어요. 그냥 정말 되게 힘든 시장을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를 탈 수 있는 이슈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다만 이런 흐름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하게 됐을 경우에는 본정가 충분히 저는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이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올라왔다가 지금 하락 추세,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깨기 시작했어요. 깨면서 지금 양음양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상 박스권은 대략 9,700원 정도에서 11,800원 정도 선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자리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중 20% 정도면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잘 버티셨고 충분히 상승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노려지고 있는 만큼 이 자리 그리고 앞전에 대한 11,500원, 600원 사이 이 자리 제가 위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매물대를 한번 소화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자리 가볍게 뚫고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정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7,000원대도 버티셨으니까 9,000원대 이 9,000원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횡보를 가다가 어느 순간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지켜봐도 좋은 흐름 연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한 구간이 조금은 더 이어지겠지만 아직 상승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충분히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겠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누보 주셨고요. 매수가는 2,52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3.03% 하락하면서 1,28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좀 크게 이탈하신 상황이라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차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평단가가 2,250원이면은 대략 이 부분 아무리 빨라도 지금 작년 9월까지 들고 계셨다가 보유를 하셨을 텐데 이 반등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가신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V자 반등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흐름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배열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잠깐 이제 반등 나왔다가 전고점 다시 넘지를 못하고 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왔다가 그리고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종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배열에서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배열 이격도가 확장되고 있는 자리. 거기에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5일선까지 이제 확대가 5일선 낙폭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동평균선이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자리에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조금 정리는 해주셨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자리 너무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 분봉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전고점 나오고 다시 여기서 둥근 천장형 형태로 낙폭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약간 둥글게 이제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이동평균선 배열만 보시더라도 5일선, 11일선, 21일선, 60일선, 121일선 지금 121일선이 약간 위에 있는 위치인데 이 자리 데드크로스 나오면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차트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00원대, 1,200원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전주랑 정말 가까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동전주에 가까운 종목 좀 되게 지향하는 편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강한 흐름도 나와주긴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큰 과대 낙폭도 쉽게 보여주는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가볍기 때문에 시총이 가벼워요. 그렇다는 뜻은 이게 누군가가 어떠한 물론 이게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력 혹은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는 강한 상승이 연출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강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추가적인 낙폭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가 다시 나와주고 재차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는 더 이상 차트 무너지기 전에 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금 답답한 종목이다 보니까 아쉬우시겠지만 손절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안랩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1,500원에 비중은 35%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1.48% 상승하면서 54,8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아직은 좀 매수가를 이탈을 하신 상황이고 또 비중도 35%면 적진 않은 비중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도 안랩이란 기업 상당히 되게 좋은 좋은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안랩의 이제 최대 주주인 안철수 씨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관련주하고 이제
바뀌는 상황이 나와 주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랩 기업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상태도 아까 누보 설명드린 대로 지금 역배열이 확장하고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이 자리 또한 또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좀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안랩이란 종목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 그리고 유일하게 오늘 딥페이크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주들이 또 상당히 좀 잘 상승세가 많이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약간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랩이라는 종목 상당히 유망한 종목이지만 이 실적 잘 나오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차트적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분석에서는 지금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비중 축소됐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57,000원 부근에서 일부 한 5에서 10% 정도 비중 축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자리 넘어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 안랩이라는 종목이 사이버 보안주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정치 테마주에도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정치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되 한 5에서 10% 정도 비중 축소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테마주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 축소해보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방송 중에 진행되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민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테마주의 장세가 강하다 보니까 테마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키트 관련주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단기적으로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종목은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고요. 랩지노믹스 종목, 이 종목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전반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봤을 때 시간 내에서 상당히 강한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내일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3,200원을 먼저 3,200원에서 3,300원 이 3,200원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까지 짧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지금 테마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손절가도 좀 짧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손절가 3,100원까지만 짧게 대응하도록 하면서 랩지노믹스 가격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안주로는 랩지노믹스 꼽아주셨는데요. 추후에 시장 상황 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즌 종목은 진단키트주의 모멘텀이 여전하다 보니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대시세가 지났으므로 반등 시 정리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주로는 랩지노믹스 제시해 주셨는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